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세계기관 서울시가 꼭 집어서 이야기했던 투자 출연 기관의 콜센터 직영 전환, 정규직화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자, 세계기관 콜센터 정규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년 전에 서울시가 이미 1000명을 했어요. 꼭 집어서 세계기관, SH공사, 주택관리공사,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재단은 마땅히 직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서울시가 결정을 해서 저렇게 노사전 협의체 구성해서 진행하면 됩니다라는 실무 가이드라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아예 정식으로 공문 만들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노사전 협의체는 당연히 구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서울시도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월에 부탁을 드려서 5월 달에 노사전 협의체가 구성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노사전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진행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왜 안 되고 있냐? 신용보증재단 사측의 의지가 부족해서냐? 아니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지금 노노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서울시와 함께, 그러니까 일종의 네 주체가 있는 거죠. 즉 신용보증재단 사측이 있고요, 서울시가 있고요, 관리감독하고 있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규직 일반 노조가 있고요, 콜센터 노조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 상호 주체가 노사전 협의체를 진행하자라고 구성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냐,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사업 재기를 위한 안전한 폐업 지원 같은 저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맨 하단 빨간 박스, 안내되는 콜센터를 그냥 다산 콜센터로 안내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행되고 있는 콜센터 분들의 마음은 정말로 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콜센터 직원으로서, 마땅한 회사 임직원으로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자꾸 잘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지금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었죠. 바로 모바일 앱으로 안내하고요. 비대면 보증 및 서울시 자금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하고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요. 쉽고 편리한 보이는 ARS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문자에 링크 주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약간 영화에서나 보는 것 같은,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보통 이런 식의 다음이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냐면요,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전화를 걸면 전화 끊지 마시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보이는 ARS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 보이는 ARS 링크를 클릭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라는 거죠. 신용보증재단 콜센터에 실제로 접수했던 민원에 어떤 내용도 있냐면, 내가 농협을 사칭한 분들의 사기를 당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았다. 자꾸 보이스피싱은 뭘 깔으려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얼마나 충격적인 접근 방법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신용보증재단 콜센터에 전화를 거는 분들은 스피커폰으로 하면서 설거지도 하면서 하는 말,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다 차단되는 겁니다. 보이는 AR에서 저렇게 문자가 와서 저걸 클릭을 하면 어떤 화면으로 넘어가냐, 이렇게 됩니다. 모바일 앱을 깔았으니까요, 이제 비대면 보호 신청하세요. 저 보시면 두 번째 화면에 맨 방문 상담 예약 하단에 상담원 연결이란 버튼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신용보증재단 콜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콜센터 영역이 너무 답답하고 하소연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된 결과가 뭐냐, 다 비대면을 유도해요. 전화를 받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시장님께서도 아마 전화를 좀 느낄 텐데요, 이렇게 옵니다. 아니 제발 보이는 ARS로 안내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특히 눈도 잘 안 보이는 어르신들이나 지금 막 마음이 급한 분들은 급한 마음에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보이는 ARS로만 안내가 되고 있는 저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시장님 같으시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안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대출금 상납했는데 갑자기 재단으로부터 3만 원이 들어왔어요. 덜컥 겁이 나죠. 이게 무슨 일,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거 묻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하면 하염없이 돌고 돌고 돕니다. 자, 아래 보는 것처럼 아니 전화 연결만 어떻게 해서든 상담원만 연결이 되면 너무 잘해줘요. 너무 친절해서 감동적인데 도대체 상담원과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면 왜 이토록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뺑뺑이를 돌려가며 사람을 열폭시키냐는 거죠. 자, 기업은행 보증 대출 전에 중도 상환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 보증료 환급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시급하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겠습니까? 전화를 하면 연결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처지를 바꿔서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막 가게가 문을 닫기 직전에서 혹은 그런 위기에서 이런 걸 상담받고자 신용보증재단에 안내를 받고자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민 서비스의 최전선에 고 있는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투자 출연 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의 일선에서는 어떤 주문이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의 자부심을 걸고 주권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충만한 고객센터 직원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일 처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신용보증재단 임직원들을 엄벌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이 흐를까봐 시장님을 모시고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지 대한민국 수많은 기업 환경에서 기업은 언제나 효율을 달성해야 하고 기업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전 임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거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님을 모시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곳은 투자 출연 기관이라는 겁니다. 서울시 26개, 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0여 개에 이르기도 한다는 이런 공공 영역이라는 거죠. 지금 저 공공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3년 전에 이 세 개 기관을 꼭 집어서 이 세 개 기관만큼은 제공하고 있는 대민 서비스의 특성상 직영화가 맞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직원분들, 세 개 기관의 콜센터 분들은 다 해봐야 1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이런 심지어 공격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엄마, 나도 10년 전화 받고 공사 정규직 직원 될래. 세상에 그렇게 잔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임금 테이블은 기존의 직원분들과 별도의 임금 테이블로 이미 구성되어 있고 직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 용역으로 제공되고 있는 돈이나 직영으로 바뀌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기관 콜센터의 직영화가 왜 이토록 절실하게 필요한 거냐? 민원처리법 때문입니다. 그 소속된 기관이어야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의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분들은 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 분들이 제일 절박합니다만 내가 맡은 일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더 받겠다. 전화 10년 했으니까 정규직 공사직원이 됐다가 아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를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자부심을 제대로 살리겠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약속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이런 모두의 공공 근로를 포함해서 모두의 노동 환경에서 지금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용역으로 가불병정의 하청의 재하청으로 내몰려 있는 이분들이 가장 약자 아닙니까? 그런 분들과 동행하겠다고 서울시는 선언한 거 아닙니까?